안녕하세요. 저는 57회 한능검 봉구빵 부방장 지청천 마스터입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할 강의 내용이 떠 있는데요. 전 시간에 선사시대를 거쳐서 고조선, 철기, 그리고 연맹왕국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처음 내용을 좀 보여드렸어요. 설명도 약간 해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고대 국가의 틀을 잡는 고대 삼국의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일단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어렵다고 생각을 좀 버리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공통점을 좀 알려드릴 건데요. 공통점은 전에 말씀드린 율령반포와 율령반포라는 게 이 관직에 대한 법을 정한 거예요. 공복, 이게 관직에 대한 옷을 정한 거고요. 관등법, 관직에 대한 등급을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관등에 맞는 공복을 입고 다녀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왕들이나 사극에 보면 왕들이나 그 높은 사람들이 여기 관직에 있는 관리들을 보면서 너는 옷이 다른데 무슨 소속이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이 율령반포는 이렇게 빨간 글씨 순서대로이고요. 그리고 불교공인은 이 오른쪽에 이유 민속신앙, 뭐 토테미즘 엄청 많잖아요. 그거를 한 종교로 통합해서 나라 체계를 잡다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빨간 글씨로 순서를 또 정리해드렸어요. 근데 이 신라 버풍왕의 2차도는 그거잖아요. 2차도는 이제 자기가 순교함으로 인해 그 버풍왕에게 순교를 당함으로 인해 목이 잘렸는데 거기서 흰 피가 솟아올랐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꽃이 떨어졌다 라고 하는 신화적인 그런 이야기를 통해 불교를 민중들에게 전파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이 강하면 왕위의 부자 세습이 가능했고요. 예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전에 그 고조선도 연나라에게 대적할 만큼 힘이 강했고 그래서 부왕에서 준왕에게 부자 세습을 하였다. 이런 뜻으로 이제 예시를 한번 담아봤습니다. 고구려는 고국천왕이 확립하였고요. 백제는 근초고왕이 확립하였고요. 그리고 신라는 내무랑 김씨 때 김씨 왕위를 세습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나중에 부자 세습을 나중에 삼국 제일 꼴찌로 하게 됩니다. 신라는. 그리고 활발한 영토 확장은 얘만 빨간 글씨잖아요. 얘가 제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왕의 힘을 내부 그리고 외부로 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성기는 한강을 차지한 순서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한강은 노를 젓지 않고 도착하는 곳이 중국의 산둥반도다. 중국과 교류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백제는 한성이라는 수도를 이미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순서로 죄송합니다. 이런 순서로 이제 한강을 차지하는 싸움을 하게 된 그런 시기가 바로 고대 삼국이고요. 그 한강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치를 펼치는 때입니다. 고대 틀은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순서만 알아주시면 돼요. 고구려, 백제, 신라. 근데 전성기는 백제, 고구려, 신라잖아요. 얘는 한강이니까. 근데 얘는 고구려, 백제, 신라. 신라는 제일 꼴찌다. 그리고 고구려와 백제만 순서가 바뀌었네요. 여기 보시면 고구려, 동명성황, 유리왕 그 다음에 쭉 가잖아요. 동명성황은 부여에서 건너왔다는 주몽이 나라를 건국했고요. 그 다음에 유리왕은 부여에 두고 온 주몽의 아들입니다. 칼을 반으로 부셔서 유리왕에게 하나 주고 동명성황 주몽이 가지고 갔는데 나중에 유리왕과 온주왕
비유왕과 온조왕이 비유왕과 온조왕이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동명성왕 주몽이 있는데 이 유리왕이 찾아와요. 아빠, 나 진짜 아빠의 아들, 나는 아빠의 아들 하면서 찾아오는데, 그래서 비류와 온조가 위기감을 느끼고 도망갔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온조는 백제를 세우고 비류는 미추홀에서 나라를 건국하였지만 미추홀에서 나라가 망한 비류는 온조에게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천도를 했다고 해요. 이 천도에 관련된 내용과 그런 것들은 제가 아래다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태조왕은 왜 6대 왕인데 이름이 태조일까요? 그 태조의 업적에 대한 1대 왕의 업적에 대한 그 업적을 세웠다는 거예요. 옥절의 복속, 활발한 영토 확장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요동을 공격하기도 했고 게르브 고시 왕위를 확립하였습니다. 고국천왕은 진대법, 일파소의 건의를 위해서 진대법을 실행하였고요. 여기 한능검 자료에 보시면 왕이 길에서 멈춰서서 말을 타다가 멈춰서서 그 쭈그려 있는 소년인가 소녀에게 말을 합니다. 넌 왜 우느냐? 전하, 우리는 이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희 먹을 것이 별로 없고 해서 가난합니다. 하니 고국천왕이 이를 안쓰럽게 여겨 진대하게 하라 라는 합니다. 진대법으로 인해서 진대하게 하라. 근데 여기 후신을 보시면 태조원건의 흑창, 그리고 고려 성종 때의 의창, 상평장, 이게 의창과 상평장은 동시대예요. 그 다음에 부자상속, 이건 뭐냐면 고국천왕 때 부자상속을 하게 됩니다. 이 진대법도 나중에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동천왕을 보시면 동천왕은 위나라, 조조 위나라, 그 삼국지 조조 때 그 위나라 관고검에게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그 환도산성이라는 곳에서 싸우죠. 그리고 백제와 고구려가 땅이 만나게 되는데 그 미천왕이라는 데가 그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 있는 땅, 그 낭랑을 먹습니다. 낭랑을 먹어서 그 백제와 고구려 땅이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대방을 축출하였고 서한평을 정립하였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국 원왕과 근초고 왕의 그 화면에 보이는 스토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고국 원왕은 전현에게 미천왕 시신과 아내의 딸이 털리고 아내와 딸이 납치됩니다. 미천왕 시신이 털리고 아내와 딸이 납치됩니다. 근데 고국 원왕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위기가 아니다 하면서 백제를 쳐들어가는데 백제를 2번 쳐들어가지만 근초고왕에게 전부 다 탈탈 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근초고왕이 역으로 침입해서 고국 원왕을 평양성에서 전사시킨 것이죠. 근데 왕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나라에는 엄청난 위기 아니에요. 그래서 소수림왕은 불교를 공인하고 태학을 설립하였으며 율령 반포를 하게 됩니다. 이게 56회 정답에 걸렸어요. 태학 설립이었을 겁니다. 이제 백제를 보실까요? 백제는 온조왕, 아까 그 주몽의 아들이고요. 고이왕 이렇게 율령을 반포하였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근초고왕의 내용이잖아요. 고국 원왕을 전사시키고 이에 전성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규슈에 칠지도를 주고요. 산둥반도 한강을 차지합니다. 백제 고흥 서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백제의 고흥에게 시켜서 서기라는 역사서를 편찬하였습니다. 그리고 침류왕 불교공인이라고 돼 있네요. 그 신라에는 박혁거세 그리고 거서관이었어요. 박혁거세는
여기 거세가 약간 거서관하고 비슷하죠. 근데 이런 칭호는 이렇게 세세하게 시험에 나오진 않고요. 거서관, 차차홍, 이삭은, 마립간이라는 연호는 신라에서 썼다는 걸 알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삭음이라는 건 아래의 뜻이에요. 이거는 재밌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뇌물마립간, 이때부터 좀 중요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다음 쪽인데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여기 뇌물마립간에 설명이 연결돼서 그러는데요. 여기로 넘어가서 이제 여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장수왕을 중심으로 이제 광개토 태왕과도 연결이 되고 백제와 신라와도 연결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장수왕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삼국과 전부 다 연결이 되는 거고요. 광개토 태왕의 연호를 썼습니다. 최초 독자적인 연호인데요. 이건 원래 중국에서 힘이 강한 왕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연호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장수왕은 거련이라는 연호를 썼고요.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서 광개토 태왕 릉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수왕은 남진 정책을 했어요. 광개토 태왕은 북쪽을 차지했으니까 장수왕은 아래쪽을 차지하려 했던 건데요. 아래쪽을 차지하면서 이제 수도가 국내성이잖아요. 유리왕 때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천도하였으니까 그러면 장수왕은 아래로 내려가려니까 수도가 너무 멀어요. 수도를 지키려고 평양으로 천도를 합니다. 그래서 평양으로 천도를 하니까 이제 백제와 신라에게 소리가 들어갔을 거예요. 이야기가. 남진 정책을 한다. 그러니 백제와 신라는 나제 동맹을 맺고 그 다음에 비유왕, 눌지왕이 나제 동맹을 맺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장수왕이 백제로 쳐들어갑니다. 백제 계로왕인데요. 계로왕은 장수왕이 쳐들어오니까 위나라에 국서를 보내서 고구려 침략을 요청하는데요. 이때 계로왕과 장수왕은 싸우다가 장수왕이 계로왕을 전사시킵니다. 그래서 장수왕이 한강 땅을 전부 먹게 되고요. 그러면서 충주 고구려비를 세웠습니다. 근데 큰일이 났어요. 백제는 원래 한강을 가지고 태어났다 했잖아요. 근데 한강을 뺏겼으니 수도를 뺏긴 거예요. 그러니 계로왕이 죽었으니까 계로왕의 아들 문주왕이 한강을 버리고 웅진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웅진으로 급하게 천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령왕이라는 사람이 기틀을 다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틀을 잡으면서 22담로를 설치하고 중국과 교류를 하면서 나는 중국의 인정을 받은 왕이다 하면서 또 왕권을 조금 올려놓습니다. 근데 성왕 사비천도를 하는데요. 왜냐면 웅진은 임시적으로 갔던 수도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비로 천도를 한 것입니다. 남부여, 즉 부여라는 국호를 썼고요. 22담로에 관청을 설치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성왕 한강을 다시 되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진흥왕과 합세를 해서 한강을 차지하는데 백제는 한강 이남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진흥왕이 배신을 하면서 성왕이 관산성에서 죽게 됩니다. 지금 이 글씨 써져 있는 대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이거를 흐름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신라를 보시면 뇌물마립간 이 내용이 전 페이지랑 연결이 되죠. 여기 뇌물마립간 김씨 왕이 세습은요. 일단은 뇌물마립간이 공격을 받게 돼요. 신라가 공격을 받게 되는데 이 백제가 가야 그리고 보시면 아까 일본에 규슈 7지도를 줬다 했잖아요.
그래서 백제를 일본이 끝까지 도와줍니다. 멸망할 때까지. 그래서 백제가 일본이랑 가야를 데리고 신라를 공격을 해요. 근데 신라는 광개토 태양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대로 신라의 침입한 왜군들을 격퇴하면서 금강가야로 도망간 왜군들을 격퇴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금강가야가 쇠퇴하게 됩니다. 가야 문제로 이게 정답으로 나오기도 해요. 금강가야가 광개토 태왕에게 인해서 쇠퇴되었다. 이렇게 정답으로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눌지왕을 지나서 지증왕. 지증왕은 이게 써져 있는 게 전부인데요. 지증왕이 이제부터 문명에 조금 다다릅니다. 중앙 집권 국가에 다다른다는 소리예요. 지증왕은 이제 왕칭호를 쓰고요. 전에는 사로국이었지만 신라의 국호를 쓰고요. 이사부를 통해서 우상국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화의 경우에 우경과 동시전 그리고 순장금지가 나오기도 해요. 그 다음 왕은 버풍왕입니다. 버풍왕은 율령을 반포하였고 건원이라는 칭호를 썼고 연호를 썼고 불교 공인을 하였고 병부와 상대 등을 설치했습니다. 금강가야를 복속했고요. 점령했단 소리예요. 그리고 진흥왕은 성왕을 전사시키면서 한강 유역을 전부 차지하게 됐고요. 화랑도를 개편하면서 이제 화랑으로 인해 이제 김유신, 김춘추 이런 사람이 나오게 된 거고요. 그리고 자기가 전성기라는 걸 알았던지 거추이보를 시켜서 국사를 편찬하게 됩니다. 국사가 역사서예요. 아까 고흥의 서기와 같은 역사서예요. 그리고 순수비, 그 4개의 순수비가 있어요. 이거는 문화사 때 사진도 첨부해 드렸고요. 그리고 대가야를 점령하게 됩니다. 근데 백제의 역사서도 설명드렸고 신라의 역사서도 설명드렸는데 고구려의 역사서가 지금 영량왕 때 나옵니다. 심화의 경우 이 역사서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역사서랜다. 이 왕 쪽에 업적이 나오기도 해요. 시기를 맞추는 그 문제로 나오는데요. 여기 영량왕 경우에 바보온달이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 영량왕 때고요. 수나라 전투 때도 영량왕 때예요. 영량왕 때 수나라가 아예 멸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유기라는 사람한테 이문집이라는 사람한테 유기와 신집을 하게 하는데 이게 역사서예요. 그리고 영유왕 때 영계소문이 나타납니다. 이게 큰 나라가 우리 보고 섬기라 하니까 당나라죠. 섬겨라 하니까 영계소문은 반대를 했고 영유왕은 찬성을 하니 영계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영유왕을 죽이고 보자왕을 왕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당나라와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설치했습니다. 그러자 보자왕 때 당나라가 쳐들어와서 안시성 전투, 영화로도 나온 조인성, 그 안시성 전투가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아쉽게도 영계소문이 죽으면서 고구려는 멸망을 하게 되는 그런 길을 걷습니다. 여기에 멸망에 대해서 부흥운동에 대해서 잘 안 나와 있는데요. 한번 제가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고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순서를. 백제는 무왕, 서동요의 그 서동인데요. 무왕이 익산 미륵사지 5층 석탑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의자왕은 대야성 전투 및 40개 신라성을 점령하였고요. 그리고 김춘추의 여동생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었죠. 근데 그래서 김춘추가 나당 동맹을 맺으러 간 거예요. 이 김춘추는 태종무열왕인데요. 태종무열왕 김춘추.
백제를 멸망시키는 데까지 했고요. 사정부를 설치합니다. 그러면서 삼국이 통일이 되는 때가 문무왕 시기인데요. 이 문무왕은 백제 부흥운동, 그리고 고구려 부흥운동을 진압하게 돼요. 이 처음에 김춘추 때 백제를 멸망시키고요. 그 다음에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백제 부흥운동에 인물들이 있는데요. 그 인물들이 키워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흑치상치, 도복, 도복은 도침과 복신입니다. 그리고 도복흑이라고 외우잖아요. 고구려 부흥운동은요, 최태성 강사님 보면 삼연승이라고 외우던데, 건모잠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안승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쨌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 이름들은 키워드로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당나라를 이렇게 되니까 한국의 통일이 완성이 되고 당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 당나라를 매소정 전투와 기볼포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서 통일을 완성시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삼국의 수도 천도 과정을 설명을 드리고요. 신라는 거의 천도를 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고구려와 백제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내용이 끝이 났는데요.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서 시기를 다듬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제 강의는 그냥 이런 흐름을 잡는 용도로 거의 쓰시는 거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강사분들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이거 자료를 보시면서 흐름을 잡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흐름을 배열하는 문제, 그리고 업적을 고르는 문제, 키워드를 주고 그 왕의 다른 업적을 고르는 문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일단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이제 다음 강의를 보기 전에 저희 전에 했던 거 있잖아요. 역대 사료를 또 분석해봐야죠. 일단은 심화해서 결혼동맹도 나오기도 합니다. 백제 모대왕 사신을 보내 혼인하기를 청하였는데요. 신라가 이를 허용하였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왕이 직접 보병과 기병을 50명 거느리고 구천에 이르렀는데 신라의 매복을 만나 그들과 싸우다가 살해되었다. 시호를 성일하였다. 이 진흥왕과 성왕의 싸움이에요. 이렇게 아래 빨간 글씨로 제가 해드렸죠. 이 나제동맹이 결혼동맹으로 진화한 거예요. 그리고 나에서 왕을 서로 죽였으니까 나제동맹이 결렬이 될 수밖에 없죠. 나가 나제동맹 결렬이고요. 가가 결혼동맹이네요. 나당 연맹과 백제 멸망도 있는데요. 이게 가가 의자왕 때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가 계백장군 황산벌 전투네요. 여기 지형이 논산이에요. 지역이 논산. 그래서 이 지역사를 정리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고요. 지역별로 지역사를 또 정리를 해드린 자료도 여기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국의 기틀인데요. 이게 56회에 나온 거예요. 여기 가가 소수림왕이잖아요. 답은 태학 설립이겠죠. 여기 보시면 삼국통일 직전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신라의 승려들도 나오게 되는데요. 승려들은
고려해서 잡아드릴게요. 고려해서 그 5명의 승려를 한꺼번에 잡아드리겠습니다. 여기 뭐 원효대사도 있네요. 설총은 원효대사의 키워드입니다. 설총이 원효대사의 아들이에요. 뭐 이렇게 그 위에 보면 화랑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진흥왕의 업적이죠. 가라국은 대가야예요. 뭐 후백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이제 다음 강의를 또 예고해 드릴게요. 다음 강의는 남북국이네요. 남북국을 보시면요. 이 남북국은 말이죠. 이 통일신라 발해를 기점으로 하는데 뭐 이렇게 한 장밖에 없습니다. 한 장밖에 없으니까요. 이거 여기서 끊고 다음 강의 때 짧게 한번 해드릴 거예요. 발해랑 뭐 후삼국도 내용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남북국, 통일신라와 발해,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후삼국까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하지만 발해까지 자세하게 그냥 발해까지만 잡아드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발해까지만 자세하게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발해 다음은 이렇게 후삼국과 고려잖아요. 후삼국과 고려 그리고 조선 이렇게 들어가면 바로 개항기로 나오네요. 개화기 개항기 흥선대원군 개화기 개항기 이렇게 되면서 오늘 강의는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